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양이 유런 선생님이에요. 이번에 여러분의 한글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 이번 강의를 구성하게 되었어요. 영상을 진행하면서 여러분은 선생님의 얼굴을 보지 않아요. 대신 선생님을 대신해서 장갑 한 켤레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원형 스티커에 눈을 그려주고 장갑의 손등 부분에 붙여줄 거예요. 다음에 입을 그리고 또 손등 부분에 붙여주죠. 그렇다면 완성이에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글을 배워볼까요? 여러분은 한글 중 제일 기초적인 부분부터 배워볼 거예요. 바로 자음과 모음이라는 글자들이죠. 이 글자들은 영어의 알파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한 글자가 완성돼요. 글자들을 모으면 단어가 완성되고요. 예시로는 사과가 있어요. 그러니 이번 시간은 자음과 모음 중 자음부터 배워볼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 나열되는 블랭크 카드에 예쁘게 자음을 쓰면 그걸 보고 한글의 알파벳을 익히면 돼요. 일단 먼저 첫 번째로 기역이에요. 한국어에서는 이 자음 자체를 발음하고자 할 때 기역이라고 해요. 다음은 니은이에요. 한국어에서는 이 자음 자체를 발음하고자 할 때 니은이라고 해요. 다음은 디귿이에요. 한국어에선 이 자음 자체를 발음하고자 할 때 디귿이라고 해요. 다음은 리을인데 방향에 주의하세요. 거꾸로 쓰면 안 돼요. 다음은 미음이에요. 창문이 생각나지 않나요? 다음은 비읍이에요. 한국어에선 이 자음 자체를 발음하고자 할 때 비읍이라고 해요. 다음은 시옷이고 이것도 역시 한국어에서는 시옷이라고 발음을 해요. 먼저 이제까지 썼던 걸 또 정리를 해줄게요. 다음은 이응이죠. 곡선이 특징적이에요. 다음은 지읒이고요. 역시 한국어로 이것을 발음하고자 할 때 지읒이라고 해요. 다음은 치읓이에요. 치읓에 직선 하나를 올린 것과 모양이 같죠. 다음은 티읕이에요. 또 다음 글자는 티읕이고요. 다소 강한 글자들이죠. 마지막에서 두 번째 글자는 피읍이고 맨 마지막 글자는 히읗이에요. 이걸 차례로 정리해보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약간 좀 더 위로 올려주고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키읔, 티읕, 피읕, 히읗. 자, 이제 따라서 써봅시다. 이 넓은 스케치북에 총 3번을 쓸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기읍,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그리고 또 한 번 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특징을 뽑아보자면 이응과 히읗은 이 한글의 자음들 중에서 유일하게 곡선을 가지고 있어요. 이응과 히읗을 제외한 모든 자음들은 직선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고요. 자, 그래서 이 스케치북에 다시 3번을 더 써볼게요. 이 유성 매직으로요. 그리고 이렇게 3번을 써주는 거예요. 이 자음은 한글에서 제일 기본적인 거니까 꼼꼼히 익혀두세요. 이번엔 여러분에게 한국 문화를 알려줄 거예요. 사이펜으로 직접 그려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은 주로 한국이라서 줄여서 부르기도 해요. 오늘은 그 한국의 길거리 음식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길거리 음식이란 말 그대로 길에서 파는 간단한 음식이에요. 노점상이나 건물의 가게에서 팔아요.
길거리 음식에는 떡볶이, 어묵, 닭꼬치, 붕어빵이나 잉어빵, 계란빵이 있어요. 이번에는 첫 번째로 떡볶이를 예로 들어볼게요. 떡볶이는 한국의 쌀로 만든 쫀득한 케이크인 떡을 양념과 함께 볶은 거예요. 주로 고추라는 매운 식물 열매를 가루로 갈아 양념의 재료가 되는 고춧가루를 만들고 그걸 육수와 설탕, 소금, 간장과 같은 달고 짠 향신료와 섞죠. 여기에 파를 썰고 어묵을 일정한 크기로 썰며 떡을 익히면 완성이 돼요. 토마토를 이용한 소스인 케첩을 넣는 것도 있어요. 고춧가루를 넣지 않고 간장의 양을 늘리면 간장 떡볶이죠. 이러나 저러나 맛있는 음식이에요. 이번에는 어묵을 들어볼게요. 어묵은 밀가루와 생선살을 섞은 음식이에요. 얇게 만들어진 것도 있고 두껍게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길거리에서 파는 어묵은 공통적으로 뜨거운 국물에 익혀져 있어요. 주로 떡볶이와 어묵을 같이 파는 노점상에서 팔아요. 맵고 짠 소스가 발라져 있어요. 붕어빵이나 잉어빵, 계란빵은 주로 겨울에 파는 길거리 음식이에요. 붕어빵이나 잉어빵은 말 그대로 붕어나 잉어를 빵 안에 넣어서 파는 음식이 아니라 붕어나 잉어 모양 빵이에요. 안에는 팥을 갈아서 설탕과 함께 치댄 반죽이 있거나 부드러운 커스터드 크림이 있어요. 크림이 들어있는 건 슈크림이라고 부르죠. 한국 사람들은 팥이 들어간 빵과 크림이 들어간 빵으로 호불호를 가리기도 해요. 계란빵은 이 붕어빵이나 잉어빵하고는 모양이 달라요. 둥근 카스테라처럼 생겼는데 안에 계란 하나가 통째로 들어있어요. 계란 그대로의 동그란 모양은 아니고 익힌 노른자 흰자가 들어있다는 말이죠. 이건 주로 달거나 짠맛이에요. 밖에도 일본의 음식인 타코야끼를 파는 것도 있지만 한국의 음식이 아니니 넘어가도록 해요. 만약 여러분이 한국에 온다면 한 번쯤 먹어보도록 하고요. 다만 맵고 짜거나 단 음식이 많으니 자극적인 맛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주의할 것. 자,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해요. 아까 배웠던 자음을 다시 써볼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히읗, 티읒, 피읒, 히읗. 꼭
꼭 3번 이상은 써야 해요. 혹시 알아챈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글의 자음을 발음할 때 그 자음이 두 번째 칸의 밑에 자리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 밖에도 글씨체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 달라 보일 수 있는 글자체들도 있지만 이건 확실히 사람마다 다르니까 예시만 빠르게 보여주고 넘어갈게요. 지읒과 치읓은 확실히 피침의 모양이 다르죠. 그리고 티읕은 중간에 끊겨있을 때도 있고요. 히읗은 맨 위에 있는 직선이 대각선으로 기울어진 경우가 있어요. 자, 잊을만 하면 다시 써보는 거예요. 만약 어렵다면 정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이 정사각형 안에 저 글자들을 넣는다고 생각하거나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모음을 배워볼 거예요. 이 모음이란 거는 자음만큼이나 중요한 글자들이죠. 자음을 붙일 수 있는 글자인 모음을 카드에 써볼게요. 첫 번째로는 아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야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어가 있고 여는 어에 직선을 추가시킨 듯한 모양이고요. 다음은 오예요. 요는 직선을 수직으로 그은 거예요. 우는 유는 아래에 요 직선을 수직으로 그은 거죠. 의와 이가 있어요. 자, 이제 만든 카드들을 차례로 나열해 볼게요. 다시 여러분께 찾아온 고양이란 선생님이에요. 오늘의 한국 문화 파트에서는 한국의 전통 디저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디저트라는 건 간식으로 먹는 거죠. 한국의 전통 디저트는 한가라고 불러요. 오늘은 이 한가를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로 유과를 소개해 볼게요. 유과는 엿이라는 쫀득한 사탕에 고무를 묻혀 먹는 과자죠. 맛은 단맛이에요. 안녕하세요. 다시 여러분께 찾아온 고양이랑 선생님이에요. 열심히 영상을 만들었더니 장갑이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래서 바꿔주려고 해요. 저번 시간에는 모음을 배웠죠? 다시 복습해볼까요? 자, 이제 모음을 복습해봤으니까 쌍자음을 배워볼까요? 쌍자음이란 기역, 디귿, 시읒, 비읍, 지읒 이 5가지의 자음을 2개 붙인 것 같은 자음을 말해요. 실제 발음도 5가지의 자음보다 강하지요. 한국어로 이거는 쌍기역이라고 발음해요. 쌍디귿이라고 발음하고 쌍비읍이라고 부르고요.
쌍시옷이라고 불러요. 쌍지읒이라고 불러요. 자, 이제 직접 쌍자음을 스케치북에 써볼게요. 여기서 쌍자음을 쓸 때 괜찮은 점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 모양처럼 보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글씨체에 따라 달라지는 자음의 모양들처럼 글씨체에 따라 글희귀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고, 오늘의 한국 문화 파트는 한국의 식사 문화예요. 명절 때도, 연휴 때도, 그냥 밥을 먹을 때도 쓰는 공통적인 특징을 알려줄게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죠. 첫 번째로는 젓가락과 숟가락이에요. 포크와 나이프와는 확실히 모양이 다르죠? 소재는 금속이나 나무예요. 이 중 나무 젓가락은 일회용품이에요. 이 젓가락으로는 반찬을 집고 숟가락으로는 국이나 밥을 뜨죠. 두 번째로는 함께 먹기예요. 놀랍게도 국이나 찌개를 큰 냄비에 담아서 같이 떠먹는 것이 흔하답니다. 물론 개인 그릇을 쓸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다들 거부감을 안 가진답니다. 물론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지금 사람마다 견해는 다를 테지만요. 키르기스탄에도 특이한 식사 문화가 있나요? 있다면 서로 그런 주제를 이야기해보는 것도 괜찮겠어요. 다음은 복잡한 자음이에요. 이 복잡한 자음이라는 건 한글에서 받침해놨어요. 첫 번째로 될 예시는 발다리 리을 기역이에요. 두 번째로 될 예시는 만다리 니은 히읗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복잡한 모음을 배워볼 거예요. 모음을 서로 조합해서 좀 더 변형한 것들이죠. 안녕하세요. 다시 여러분께 찾아온 고양이란 선생님이요. 저번 시간에는 쌍자음을 배웠죠? 다시 복습해볼까요? 자,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걸 훑어봤으니 오늘은 좀 더 복잡한 모음을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의가 있는데 모음 의와 이를 합쳐서 의를 만들죠. 다음은 에라는 모음이에요. 모음 아와 이를 조합해서 만들죠. 다음은 발음이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모양이 다른 모음인데 와 이를 합쳐서 만들죠. 그리고 다음은 예라는 모음이에요. 야와 이를 합쳐서 만들죠. 다음은 역시 발음이 비슷하지만
하지만 확실히 모양이 다른 예라는 모음인데 모음 여와 이를 조합해서 만들죠. 다음은 왜라는 복잡한 모음이에요. 모음 오와 이를 합쳐서 만들죠. 그리고 또 다음은 그것과 꽤나 비슷해 보이지만 역시 모양이 다른 위라는 모음이에요. 모음 우와 이를 합쳐서 만들죠. 다음은 모음 우와 아를 합쳐서 만든 와라는 복잡한 모음이 있고요. 다음은 모음 우와 어를 합쳐서 만든 너라는 모음이 있어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데 모음 우와 아까 조합했던 애를 합치면 왜라는 모음이 만들어지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모음 오와 애를 합치면 왜라는 모음이 만들어져요. 자, 이제 이걸 차례로 3번씩 써볼게요. 오늘의 한국문화 파트에서는 식사 예절을 배워볼 거예요. 저번에는 식사 문화였었죠? 오늘은 식사 자리에서 지켜지면 서로 좋을 예절에 대해서 배워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어린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어른, 즉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먼저 수저를 내면 안 돼요. 가족 사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친하지 않은 한국 어른이라면 주의하세요. 두 번째로는 쩝쩝거리는 소리를 내면 안 돼요. 기침도 트림도 안 돼요. 무례한 행동이고 다른 사람들의 입맛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입안에 음식물을 넣은 채로 말해서도 안 돼요. 세 번째로는 반찬을 젓가락이나 숟가락으로 쥐적거리면 안 돼요. 청결을 위해서라면 최소한의 배려로 차는 지분대로 가져가는 것이 한국의 예의예요. 키르기스스탄에도 기본적으로 식사 자리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 있겠죠? 여러분이 어제 먹었던 식사 자리를 떠올려보세요. 자,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들 모두 기억하나요? 기억한다면 더 좋지만 안 해도 좋아요. 다시 되짚어줄 거니까요. 자음은 모두 14개예요. 모음은 모두 8개예요. 쌍자음은 모두 5개예요. 복잡한 모음은 모두 11개예요. 이번엔 지금까지 배웠던 자모를 조합해볼 거예요. 첫 번째 예시로는 사랑, 두 번째 예시로는 여러분의 모국인 키르기스스탄을 들 거예요. 먼저 사랑을 만들기 위해 자모 카드를 조합할게요. 잘 보면 첫 번째 글자의 맨 처음에는 자음을 쓰고 다음에는 모음을 써요. 두 번째 글자도 맨 처음에는 무조건 자음을 쓰고 다음에는 모음을 쓰고 맨 아래 부분에 받침에는 자음을 쓰죠. 선생님이 쓰는 걸 보면 모음은 무조건 두 번째에만 올 수 있어요. 사랑의 아자가 그렇죠. 키르기스스탄이라는 단어도 이 규칙을 따라요. 일단 키, 르, 기, 스 처음 4개의 글자를 나열해볼게요. 각 글자들은 무조건적으로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지죠. 이라는 글자에만 받침 니은이 들어가요. 이 받침 자리에도 무조건 자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자음과 모음을 조합할 때의 절대적인 규칙은 무조건 첫 번째 자리와 받침에는 자음을, 두 번째 자리는 모음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강의였기를 바랄게요. 이제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고마워요.